언론 무시, 헌법 무시, 의사 탄압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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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투쟁! 서울시 의사회 주최 걸기대에 참석하여 주신 의대생 그리고 전공의 개원이를 포함한 서울시 의사회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필수 의료 패키지와 대규모 의대 정원 발표에 강력 저항하고 저지 투쟁에 선봉에 서겠다는 각오를 서울시 의사회 회원 앞에서 밝힙니다. 투쟁! 지난 2월 6일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한 후 바로 당일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저를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에게 보내고 수련병원장들에게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15,000명 전국 전공의들에게 휴대폰 번호 수집을 하였고 이제는 개원이들에게 개인정보도 수집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전국 동시다발 집회에 대해서는 캡사이신 문산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강경 대응과 압박은 오히려 우리의 투쟁 의지만 높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벌써 의대생들은 학교별로 TF를 구성하고 있고 동맹휴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집행부 총사퇴와 함께 비대위 구성을 선언하였습니다. 전공의들은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내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박단 회장은 오늘 2월 20일에 사직서를 내고 3월 21일 대전협 회장을 사퇴한다는 것을 SNS에 올렸습니다. DDE는 정해졌습니다. 서울시 의사회는 전공의, 봉징이, 개원이들과 함께 DDE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 이전이라도 선도 투쟁이 필요하다면 서울시 의사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저 박명하가 최선봉에 서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방적인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 재논의 그리고 이러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 문책임을 선언합니다. 현재 의협회장은 현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여 대행체제입니다. 현안에 대해서는 비대위가 투쟁과 협상의 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비대위의 조직위원장으로서 2월 17일 비대위 1차 회의에서도 저의 이러한 의지를 건의하여 전국적인 단일 대우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대위와 함께 단일 대우로 오로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저는 투쟁의 최선봉에 서겠습니다. 국민과 정부의 정당한 우리 외침을 전달하기 위한 투쟁에서 의대생, 전공의, 봉직이 그리고 개원의 선생님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미 서울시 의사회는 법률 지원팀을 구성하였고 기존에 안내된 즉각 대응팀 전화번호로 소통하여 주십시오. 비대위 차원의 법률 지원단도 구성되어 있어 회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저 박명하는 의사회원과 국민을 위한 저지 투쟁에서 저 개인의 희생은 영광이라는 각오로 오로지 저지 투쟁의 최선봉에 서겠습니다. 서울시 의사회원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투쟁!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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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제 2월 14일까지 원광대 삼본병원 내과 전공이었던 김다인입니다.
저는 전공의 협의회와 아무런 관련도 없고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전공의 개인의 입장을 먼저 밝힙니다. 여러 명분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제 밥그릇을 위해 사직하였습니다. 저는 빅5 병원 소속도 아니고 중소병원 소속이고 개인 사직이라서 뭐 대세에 영향력도 없지만 의대 증원이나 필수 의료 패키지 이후로 더 이상 수련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생각해서 바로 나왔습니다. 의사가 환자 두고 병원을 어떻게 떠나냐 하시겠지만 뭐 제가 없으면 환자도 없고 당장 저를 지켜내는 것도 사명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국 좋고 수련도 힘들었지만 너무 재밌었는데 1년차도 수료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보름만 남으면 1년차 다 수료됐었는데 피눈물이 납니다. 솔직히 너무 쫄리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앞으로 뭐 해먹고 살지도 모르겠지만 증원이나 필수 패키지 시행 후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바로 나왔습니다. 전면 백지화를 희망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지 않습니다. 사실 왜 반가워야 됩니까? 예.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전공의 용기 대단합니다. 근데 오죽했으면 뭐 며칠 남았다고요? 15일 남았는데 때려치겠습니까? 이건 사실 다시 봐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정책 기반자들 반성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왜 젊은이들이 이런 희생을 각오하고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반성하고 우리 의료인들도 같이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쓴 거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왜 이해해 줘야 되냐? 왜 이 자리에 모일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현실에 우리조차도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갑자기 의대 정원은 2,000명이나 늘리겠다고 합니다. 만국적인 의대 정원 증원과 더불어서 부실한 필수 의료 대책 패키지? 참 우습습니다. 이 정부의 안일한 현실 감각에 우려를 금하지 못합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진료 대란, 지방의사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이라는 것이 고작 의대 정원 늘려서 낙수 효과나 기대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비정상적인 의료 체제의 원인이 과연 의사 숫자가 모자라서입니까? 그동안 나왔던 의사들 다 어디 갔습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 있답니까? 소아과 문제, 산부인과 문제는 바로 저출산 때문이 아닌가요? 왜곡된 의료 체제의 핵심은 바로 사법 리스크 그리고 의료 저수가 때문이 아닌가요? 다 알고 있죠? 근데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을 맡고 있는 보건 관료들의 능력이 겨우 이 정도입니까? 패키지, 의대 정원, 증원, 낙수 효과 도대체 뭡니까? 아니면 어영 교수 말이나 듣고 만든 정책입니까? 이걸 정책이라고 만들었습니까? 정책 기반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 정책을 맡고 있는 보건의료 관료의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의료인이 진실된 얘기가 대통령에게 전달이 되지 않고 있는지, 왜 학생들 전공의들까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지 않고 있는지요. 지금 그만둔 전공의 보지 않았습니까? 왜 저들이 그만둬야 됩니까? 왜 응급의학과 교수들이 사직서를 쓰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왜 의과대학 교수님조차 교육 여건이 무리라고 하는지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는 아직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의학분업, 의전원 제도, 문재인 케어, 문제 제기를 의사들이 했는데 의사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의사들이 집단 이기주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말을 했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의료 전문가들 말이 맞지 않았나요? 도대체 누구 말을 듣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누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의료인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윤 대통령은 이걸 들어야 됩니다. 당시에 잘못된 정책을 위반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반성문 좀 써야지. 이 자리에 좀 나와서 얘기 좀 하십시오. 뭐가 잘못됐는지, 왜 말을 안 들었는지. 얼마 전 정부는 얘기합니다. 2035년까지 의사는 15,000명 부족에 2,000명씩 증원을 하고 간호사는 56,000명 부족에 간호대는 1,000명씩 증원한다고 합니다.
의사 간호사만 증원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다 알잖아요. 병원 의원이 의사가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방송과 기사, 진상검사 의학과 기사, 물리치료사, 심리치료사 모두 늘려야 됩니다. 인구는 5천만에서 4천만원 주는데 벌써 학생이 없다고 서울에 고등학교 2개나 폐교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막 줄어가는데, 예, 전 국민 의료인 만들겠다 그럽니다. 예, 전 국민이 의료인입니다. 예, 의사, 간호사, 그 다음에 방송과 기사, 온갖 기사들 다 늘리고 참 신기한 의료 정책입니다. 이런 어떻게 신기한 의료 정책이 나왔는데 참 신기합니다. 저도. 예, 저출산 대책도 망하고 소아과, 산부인과도 망하고 필수 의료 수술과도 망하고 응급의학과도 망하고 이제는 국가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이공계까지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이 바람에 불고 있습니다. 미래 의료계는 인공지능이 발달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누구나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의료계에도 인공지능이 등장해갖고 1차 의료기관이 없어질 거란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IT 산업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정책 위반자들은 어떻게 보필하는 건가요? 의료 인력만 늘리면 IT 산업은 누가 키우나요? 뭐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렇다면 이공계 블랙홀 영상은 의사들 수입 하락으로 해결하겠다고. 의사들 의대 정원 늘리는 목적이 단지 의사 수입을 줄이겠다는 겁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정책이라고 하고 있는죠. 정부는 필수 의료 분야의 재배치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배치는 10년 뒤가 아니라 지금도 가능합니다. 여건만 만들어 주세요. 지금이라도 의사들은 벌떼같이 필수 의료로 달려갈 겁니다. 여기 왜 이 찬바람을 맞고 있겠습니까? 필수 의료 가야죠. 그러려면 뭡니까? 정부가 대책 마련을 해 주십시오. 제대로 된 대책. 여건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우리 전공의들, 학생들, 사실 선배 의사로서 대단히 미안한 마음 금치 못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든 의료인들 힘을 합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로잡도록 하십시다. 서울시 의사회 회원은 여러분이 선도적 역할을 하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뭉칩시다. 투쟁! 투쟁!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사만 서울시 의사회원 여러분, 그리고 전공의 선생님, 그리고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2월 6일은 대한민국 의료가 사망 선고를 받은 날입니다. 필수 의료를 살려달라고 중증 진료를 진료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떠나는 것을 막아달라고, 지역 의료가 소멸되고 있는 것을 해결해달라고 저희들이 얼마나 정부에 많은 요구를 했습니까?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세트 메뉴에 썩은 당근을 넣고 저희들에게 썩은 당근을 줄 테니 2,000명 정원을 받겠느냐 하고 물어본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썩은 당근을 받고 2,000명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2,000명이 정원이 되면 대한민국 이공계가 망한다고 이공계 학장님이 말씀하셨고, 언론사 기자가 질문을 했더니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조규용 장관의 발언이 과관입니다. 대한의사 모두가 수급 월급이 떨어지면 이공계 학생들이 의대를 진학하지 않을 것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망언을 장관 입에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2차관이 하는 말은 더 과관입니다. 의사들은 월급이 많고 수입이 많은 전문직
카르텔이기 때문에 수급 의사들 카르텔을 파괴해야 된다고 망언을 일삼았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보건복지 정책을 책임지는 장차관의 입에서 의사들의 수익을 맞춰서 필수 의료를 살리겠다는 그런 망언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울소! 전공의 선생님들이 이청명 정원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대한민국 의료 정책이 흘러가서는 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올바른 의사 표시를 하기도 전에 교사 집합 명령을 내리고 교사 금지 명령 그리고 정책 담당관들을 파견하여 직접 담당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저희들에게 2,000명 발표하기 2달 전부터 그런 내용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28차례의 협의, 130여 차례의 회의는 제가 그 자리에 참석했던 장본인입니다. 강원도에 왔을 때 35명여 의료단체장을 모아놓고 채 10초 정도 말씀을 듣고 사진 찍고 가셨습니다. 그게 진정 회의라고 보십니까? 의료인은 회비체에 참여했던 28차례의 회의 중에 단 한 번도 2,000명의 재원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필수 의료를 살려달라고 떠나는 인력을 잡아달라고 이야기했더니 돌아오는 것은 협의만 거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10년, 15년 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의료 인력을 지금 당장 고쳐달라고 했는데 뜬금없이 썩은 당근을 저희들한테 내놓았던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간호법 저지를 위해서 용산까지 올 때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을 꼭 막아주실 거라고 믿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해 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안을 기획한 것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 밑에 의료학자들, 그 밑에 관변 관리들이 이 정책을 제안하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멀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 지금 현재 학교와 병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셨던 많은 선생님들 제가 늘 여러분과 함께 앞장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 기필코 의사 정원 저지를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묘 취소하고 던지지 않겠습니다. 13만 대한민국 의사와 동시에 면허가 취소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앞장서겠습니다. 투쟁! 투쟁!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밥그릇을 지키거나 또는 지적 이기주의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닥칠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이 암울해질 것을 걱정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의사단체와 상의도 없이 무작스럽게 2,000명이나 늘려놓고는 정부개혁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강력한 투쟁은 걱정스러운지 집단 행동에 가담하는 의사들에 대해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등을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연일 겁박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2차관의 연일 발언을 보면 마치 의사들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파업하라고 부추기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파업만 해봐라. 그러면 업무 개시 명령 발동하고 면허 취소하고 형사처벌하고 속전속결 이 사태를 마무리해서 강력한 검찰 정부의 위력을 보여주어 국민들로부터 갈채를 받고 총선 전국에서 승리를 얻는 전환점을
만들어 의료법에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의사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공정거래법도 단체장에게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하니 무섭고 걱정이 돼서 단체 파업은 할 엄두도 못 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실 앞에 모여서 의료 전문가로서 부당한 정부의 시책에 대하여 항의 집회를 갖는 것도 언론은 시민 불편 끼친다고 우려를 나타냅니다. 오늘 신문사설조차 의료계 집단 이익 대신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얻으라며 돈벌이에 지장을 줄까봐 증언 반대하며 파업하는 것은 숭고한 직업을 버리는 것이라는데, 고귀한 의업도 일단은 내 삶이 안정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쥐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습니다. 모든 의료는 필수의료이고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는 전공법은 현재의 저수가 체제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45년간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며 희생한 의료계에 무한한 희생을 더 이상 강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젊은 MZ세대 의사들은 상식적인 근무 여건과 합리적인 보장이 되지 않는 한 가시밭길 같은 험난한 길은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현재의 저수가 의료보험 체계에서 젊은 의사들의 요구 조건은 해결할 수 없으며 더더구나 의료 분쟁에 대한 높은 위험 속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필수 의료에 종사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MZ세대 젊은 의사들도 다른 직종의 젊은이들처럼 워라밸을 외치는 것입니다. 미래가 보장이 안 되고 암울해지니 피와 땀과 눈물로 획득한 의업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의 과정도 포기해가며 더 이상 늦지 않을 때 일반이라도 하루빨리 자리 잡기 위해 전공의 과정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기성세대 의사들도 젊은 전공의들을 지지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전국 의대 학장들도 의대 정원은 350명 확대가 적절하다고 입장을 냈고 교육 자원의 확충과 이에 대한 재정 투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350명 수준이 합리적이다. 향후 의료 인력의 수급 양산과 필수 의료 확충의 가시적인 성과를 지켜보며 추가적인 논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예방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려면 국민 혼란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필수 인력을 각 과별로 그리고 필요한 각 지역별로 몇 명 이렇게 취합해서 정책을 입안해야지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이라고 일단 2,000명 이렇게 지르고 세부적인 정책들은 앞으로 보완해 나간다고 하니 올바른 정부가 아니라 한심한 정부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잘못된 정보를 더 이상 국민에게 홍보하지 말고 공개된 장소에서 생방송으로 TV 토론회를 갖기 바랍니다. 또한 2022년 9월 4일 의정합의책 안에 기초하여 의대 정원 문제가 합리적으로 협의되기를 희망합니다. 일방적인 정원 확대는 의료 체계를 붕괴시키고 준비 안 된 의대 정원 증가는 의학 교육을 훼손시켜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톨릭 의대 외과 교수입니다. 저는 뼛속까지 외과 의사입니다. 이 저녁에 이 시간에 수술하고 전공의 가르치고 학생들 교육하고 연구하는 게 훨씬 즐거운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왜 여기 나와 있습니까? 누가 그러더군요. 대한의사협회는 개헌의 단체가 아니냐? 아니라고 말씀드리려고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벌써 대한의사협회는 어느 지역에서 어느 곳에서 일하든 어느 병의원에서 일하든 자리를 하면서 우리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든 의사들을 위한 단체고 우리 미래 의사인 의과대 학생들을 위한 단체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의 수준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히 자격도 없는 고위공직자가 말도 안 되는 말로 대한민국 국민인 의사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고위공직자의 수준이라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정책이라 가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0년 동안 휘발유 가격 동결합시다. 조사하세요. 기름값 30% 낮추고 전기료 30% 낮춘 거 전 국민 조사합시다. 대다수가 나오면 갑시다. 그렇게 한다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벌써 보건당국이 수십 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우리 의사들이 만들어온, 우리 의료인들이 만들어온 의료의 성과, 의학적 성과를 가지고 K의료라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숟가락 올리고 다닙니다. 그래도 아무 말 안 하고 묵묵히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맞습니다. 공공의료가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지역의료가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필수의료가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위기라는 얘기 우리가 먼저 했습니다. 공중보건의료, 싼 임금으로 자기들이 아무데나 갖다 박을 수 있는 인력으로 지역의료, 공공의료 대충 땜빵하는 거 이제 의전원으로 안 된다. 여의사가 늘어나니까 안 된다. 그 얘기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응급의료 체계 이렇게 안 된다 얘기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응급실 뺑뺑이 의사 책임이라고 병원 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밥그릇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밥그릇 싸움 좋아합니다. 세상에 밥그릇 싸움만큼 중요한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계신 의사 선생님들 밥그릇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알아서 잘 챙기실 겁니다. 그죠? 여기 오신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 2,000명 늘린 의대 정원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할 때 아마 대부분 은퇴하실 분들일 겁니다. 그분들이 이 추위에 여기 왜 나와 있습니까? 그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가 늘면 절대 안 된다 그 얘기 하려고 나온 거 아닙니다. 의사들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논의하자,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근거를 갖고 외과 의사가 정말 부족하냐, 내과 의사가 부족하냐, 의학과 의사가 부족하냐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한 번도 얘기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마지막에 2,000명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여기서 묻습니다. 복지부 장관 차관께서는 의과대학에 몇 번이나 가보셨고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얼마나 알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의 의과대학에 방문하셨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교육부에서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명 늘리는 게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 보고서 보여주십시오. 여기 어제 그저께 의과대학 교육협의회에서 이렇게 무분별한 정원 확대는 안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비행기에 300명을 태울 수 있는데 500명을 태우면 그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습니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까?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국의 의대생들이 자발적인 휴학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스승인 저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공의들이 우리 인턴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병원에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보름이면 수련을 마치는 전공의들이 이 자리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말린다고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떠나면 저희가 대학병원을 지킨다고 해도 2주 이상을 버틸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의료는 무너집니다. 제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두 손 모아 간곡하게 기원합니다. 벌써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원점에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앉고 토론을 하면서 좋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벌써 무분명 정원학대 대한민국 쓰러진다! 쓰러진다! 쓰러져! 감사합니다. 어제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다음 주로 예정되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독일 덴마크 국빈 방문이 나흘을 앞두고 갑자기 취소되었습니다. 중앙일보와 뉴시스, 파이낸셜 뉴스 등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제 생각이 아닙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번 순방이 연기된 이유에 대해서는 의대 증원을 놓고 의료계의 집단 행동 가능성, 전공의 파업 가능성과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비롯한 여러 국내 이슈 등을 고려한 관측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과 의료계가 동급이 되었습니다. 나흘 앞둔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취소시킬 정도로 여러분은 이 나라의 위협이 되고 혼란을 부추기며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싸웠던 그때가 의료전 덕분이라며 미사여구, 온갖 미사여구와 찬사를 쏟아붓던 그때가 불과 2년 전입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00명을 더 뽑아도 의학교육의 질은 낮아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말 각 의과대학의 여건을 조사한 결과 증원을 하더라도 의학교육의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학교당 몇 명을 늘리면 문제가 없는지요? 교육부와 논의도 없이 2,000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이제서야 교육부와 배정 문제를 상의하는데 학교당 몇 명을 늘릴지 아직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증원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니 이게 말입니까?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공계 인재들의 의대 쏠림 현상도 장기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금년에 정부는 R&D 예산을 4조 원을 삭감했습니다. 24년도 정부 지출 예산 총액은 2.8%가 증가했는데 R&D 예산은 16.6%를 삭감했습니다. 20% 가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대학원생을 뽑으려고 해도 연구원생을 채워나려고 해도 연구를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하던 연구마저 중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공계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의대는 2,000명을 증원하면서 쏠림이 없다니요. 고3 입시생, 재수생, 그리고 이공계에 진학한 학생들까지도 반수해서 의대를 가겠다고 들썩이는데 2등급, 3등급도 의대를 갈 수 있다고 학원가에 의대 입시 관련 문의가 본물처럼 늘어나고 있는데 이공계에 영향이 없다니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대 증원 정책은 선거용이 아닌 정책적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4월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서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육부와 상의도 없이 2,000명 증원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이제야 교육부와 의논을 한답니다. 2달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배정을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선거용이 아니랍니다. 지지율 때문에 구정 직전에 발표를 했고 총선 득표를 위해서 4월 전에 발표를 했다고 왜 말을 못합니까? 4월 10일에 있을 총선 때문에 그때 발표하겠다고 왜 말을 못합니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어찌 하늘을 가리려고 합니까? 양,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팔려고 합니까? 의대 교육에 실적 저하가 없고 이공계 쏠림이 없고 또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라니 어찌 그리 뻔뻔하고도 용감합니까? 점쟁이도 어느 용한 무속인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처럼 불을 보다 뻔한 사실을
근거 없이 단정지어 자신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마치 의사들이 파업하기를 바라는 듯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의원은 파업하기만 해봐라, 단체 행동만 해봐라, 당장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법적으로 처벌하겠다, 노조를 탄압하듯이 본때를 보여주겠다 하고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있고 집단 휴학을 하겠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 행동을 핑계로 검찰과 검찰의 무도한 탄압이 다가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경찰과 검찰의 정부의 협박과 폭압과 탄압의 칼날이 다가올 때 여기 있는 김태우 비례위원장이 매일 앞에 서서 그 칼날을 마주 볼 것이고, 그 뒤에는 박영하 서울시 회장과 이인수 비리 공동위원장과 비례위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태원 황기석 부회장과 각 시도 의사협회 회장들과 임원들, 서울시 모든 구의 회장들, 임원들, 그리고 대학 교수들이 서 있을 것입니다. 가장 맨 뒤에 1만여 전공의들과 1만 8천여 의대생들이 있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투쟁은 정당합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옳습니다. 2달 후면 결정납니다. 55일 후면 심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의 분노를 담아서 대통령실에 전달하셨습니다.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 아웃! 아웃! 필수의료 패키지 아웃! 아웃! 무분별한 의대정원 정원 아웃! 필수의료 패키지 아웃! 무분별한 의대증원 건보대정 파탄납니다.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 아웃! 아웃!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 아웃! 아웃!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계와 합의 없는 일방적이고 무개혁적인 정책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또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정책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정부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고 밝힌 내용의 대부분은 그들의 주장처럼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사를 옥죄고 규제하는 포퓰리즘 정책일 뿐입니다. 또한 교육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목구구식인 수요조사를 통해 현재 의대정원의 65%인 2,000명을 한 번에 증원한다는 이야기고, 이것은 의대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치적이고 비과학적인 정책은 필연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첨가될 것입니다. 전문가인 우리 의사의 합당한 의견 제시가 무시됨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대한민국 교육계 이공계 및 의료 시스템의 붕괴, 의대 교육 부실화, 국민 건강권 침해 발생의 모든 책임은 잘못된 정책을 위반하고 강한 정부에 있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다. 정부는 우리 투쟁이 지역 이기주의 뿐이라고 표하지만 다가오는 총선을 겨냥하여 추진되고 있는 포퓰리즘적인 정책인 의대 정원 지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히며 우리는 정부의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즉각 처리하라.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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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정부는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의료계와 원점부터 재논의하라! 재논의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하라! 문책하라!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정부가 잘못된 대국민 선동을 반복하여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국민 건강을 지키고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우리는 결연히 항거에 나갈 것임을 엄중히 선언한다. 선언한다! 무계획적 의대 지원 건보 재정 파탄난다! 준비 안 된 의대 지원, 의학교육 훼손된다! 무계획적 의대 지원, 건보 재정 파탄난다! 국민 건강 위협하는 졸속 정책 폐지하라! 모두 우측 대통령실을 향해 손전등을 비치면서 투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투쟁! 참석해주신 회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심히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